자, 뜨거운 뉴스, 뜨거운 화제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뭐지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책상을 차지한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타임즈가 공개한 바로 저 사진인데요. 굉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역시나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have a reaction to the new Time magazine cover that has Elon Musk sitting behind your Resolute desk?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Elon is doing a great job. He's finding tremendous fraud and corruption and waste. You see it with. 예, 김궁엽 부장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안팎에서는요, 머스크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면서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금 저런 단면만 봐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머스크가 너무 종횡무진 활동한다. 이런 지적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내 커뮤니티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네. 정말 뜨겁게 지금 불이 지금 지피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 사진은 실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합성이죠. 타임즈가 합성을 한 사진이고요. 또 타임즈는 저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몇 명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시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해당 책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책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사용했던 책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그런 책상인데 그런 책상의 자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올렸다라는 것은 타임즈가 비꼬는 거죠. 현재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심이 누구냐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좀 비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진을 통해서 타임즈가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균열이나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좀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타임즈의 타겟이 일론 머스크가 됐다라고 평가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후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얼마나 축혀 세워주기도 했고 가족 사진에도 함께 등장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습, 좋았을 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With the Trump presidency, we're going to get secure borders, we're going to get safe cities, we're going to get sensible spending. And we're going to get Elon Musk to be our cost cutter. He's going to do it for zero. He doesn't want it. Hi, everyone.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저렇게 좋았던 두 사람인데 타임지 표지 사진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불편한 서로 이견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그리고 당선인이던 시절에는 틱톡을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틱톡과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유예 기간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 내 기업이 인수를 하게끔 틱톡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당장 퇴출시키는 것은 맞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내에서 이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보고 있던 차였고요. 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2차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본인이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좀 한 사람이 그 틱톡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틱톡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 공유 플랫폼인데 상당히 많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제안을 이제 대놓고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를 해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난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업가 아닙니까? 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는 잘 뛰어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금혁 보좌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도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갔다가 경질된 케이스도 좀 있었다고 최전 앵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스티븐 배넌이죠.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마찬가지로 이 타임지에 올랐다가 주목을 받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오른팔이다 네.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타임지에 오르고부터 정권 7개월 만에 경질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머스크도 같은 행보를 밟게 되는 겁니까? 당시 스티븐 배넌의 타임지에 올랐던 그 사태를 좀 돌아가 보면 스티브 배넌이 원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당시 별명이 위대한 이번에도 협상가. 원에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위대한 협상가, 위대한 조종가 이런 이제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협상을 잘하고 그만큼 조종을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타임지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이제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배넌의 꼭두각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자마자 했던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백악관의 유일한 전략가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스티븐 배넌과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동참을 했던 인물이 뭐 이방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방카의 남편이었던 쿠슈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읽고 스티븐 배넌을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티븐 배넌은 타임즈에 올라간 지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유명무실해져서 본인이 스스로 백악관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권 출범부터는 7개월이고 타임지에 오르고는 석 달 만에 그렇습니다. 경질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인사 스타일도 그렇지만 이 언론의 영향력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강하다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죠. 드는 게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경질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또 뭐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타임즈에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타임즈는 아직도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언론사로서 살아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타임즈와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갈등 관계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에 대해서 구독도 취소하고 있고 국방부 출입도 금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과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럼 경질되지 않겠네요.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경질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보고요. 이 일론 머스크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 타임즈의 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너무 튀게 행동하다 보면 사실 좀 공격과 또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분석, 해석도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었죠. 여기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래서 뭐 아부,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神様から選ばれたんだ必ず大統領に当選し再びアメリカを偉大な国にそして世界を平和にそのように確信されたに違い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예, 소위 언론에서는 이제 아부의 기술이다 이렇게 지칭까지 하던데 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일단 평가를 높게 하는 분위기예요. 이시바 협상 전술이 통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반면에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아부라는- 각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표현도 이 뉴욕 타임스가 먼저 쓴 단어거든요. 예. 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시바 총리의 이런 행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굴욕 외교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을 법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인들이 모두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한 가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협의였죠. 네. 1985년에 일본의 경제가 이 거품 경제로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를 훨씬 상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런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높이고 관세 등 여러 가지를 또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본인들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약간 미국에 좀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한 관세를 내걸고 있고 일본은 전형적인 수출 경제 아닙니까? 일본도 영향력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먼저 관세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서 미국의 입장을 맞춰줘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저는 그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했다. 통하기만 하면 사실 어떤 방법이든 저는 지도자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